바보처럼 전쟁해가지고 어쩌라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의 돈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개방시켜서 무너지게 만든다. 즉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함으로써 2100만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을 해방시킴으로써 7천만 민족 집단이 앞으로 인류 국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위대한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헌법인 것입니다. 좌익들이 국경일에서 왜 7월 17일을 빼버렸느냐? 바로 이 헌법이 싫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싫기 때문에. 헌법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헌법도 기리지 않고 건국도 기리지 않는 일종의 사생아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것을 추종하는 남한의 아마 수백만의 동조자까지 합치면 수백만의 이 종북 세력들이 지난 20년 동안의 좌익 득세 시간 동안에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한국의 군사력, 한국의 과학, 기업 이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멍청한 나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미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정신의 작용을 한다. 정신의 작용을 하는 게 뭐냐. 사상전을 한다. 이념전쟁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6.25 체험이 없는 이 40대, 30대, 20대로 20대, 10대까지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이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른다. 6.25를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른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른다. 미군이 6.25 때 한국에 와서 몇 명이 죽었느냐고 물으면은 한 500명 죽었다고 대답하면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참전한 걸 아니까. 이런 멍청한 일종의 치매기가 있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상당 부분 이미 성공을 했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 조직이 있어요. MBC, 전교조, 민노당입니다. 이 세 조직은 대한민국의 공적입니다. 공적이에요. 왜냐? 법치를 부수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파괴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고 이 세 조직은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한 달 만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개헌령을 한다? 천만의 말씀.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방송법대로 하면은 MBC는 허가치지 않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구해야 된다. 그것을 발동을 하면 민노당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민노당은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는 저것도 이건 아닙니까? 조합민주 철수를 주장을 하고요. 아니 이런 정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교조는 지금 위반하고 있는 법률만 해도 8개, 9개 돼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법을 뭐 따로 만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법을 왜 쓰지 않느냐. 아니 당신 보고 법대로 하라는데 아니 대통령 보고 또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해도 제가 할 자신이 지금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70만 군대의 국군 통수권자 15만 경찰의 사실상의 지휘자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 한 100만 명 그 외곽 정부 투자기관까지 합치면 200만 아니 이런 막강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이 있는데 왜 MBC 정교조 민노당을 상대로 법대로 못합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뭐 과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뭐 거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MBC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과격하죠. 법대로 하자는데 왜 제가 과격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과격한 애국 세력, 과격한 우파, 과격한 보수 단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단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대로 왜 안 되느냐 하는 원인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좋은 예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 보고는 독재자라고 하면서 같은 입으로 김정일한테 위원장이라고 붙여주는 자들. 이게 전 언론입니다. 전 언론이에요. 어떻게 김정일한테 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김정일한테. 그러면 김정일이가 인지를 잡아가지고 풀어주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아니 사람을 잡아가서 인지를 풀어주면 그 다음에 인질범을 사살해가지고 잡아야 될 텐데 그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도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제 뭐 시청률이 제로 1% 이런 나온 데가 아니에요. KBS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보로 불리는 세력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우리가 한 2달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진보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조사해 보니까 단 한 단체도 진보가 없어요. 전부 뭐냐? 종북 세력, 좌익 세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들, 작년에 촛불 난동 가담자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진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보 세력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한국의 진보 세력의 제보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철성 선생님과 같은 진정한 민주화 지도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 한국 진보 세력의 정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고 6.25를 가르치지 않고 북한한테 불리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칼기 폭파상은 가르치지 않고 아웅산 사태 가르치지 않고 북한한테 불리한 것은 안 가르치고 유리한 것만 가르치고 6.15로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40대, 30대, 20대, 10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용어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금방 왼쪽으로 알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용어가 진보다. 좌익은 진보고 애국하는 사람은 극우, 보수,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김정일 옆에다가 위원장이라고 하면 김정일을 욕하기가 힘들어요. 아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그 아저씨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특히 이 호칭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될 단어가 한 4개쯤 있어요. 언론으로부터. 특히 위원장, 진보, 그 다음에 북미라고 해요. 북미. 어디에 북미입니까? 미북이지. 미북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북. 요 3개는 반드시 없애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쓰는 신문사에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편집국장, 사장, 기자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용어를 계속 그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 불매운동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문사 보고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신 신문사에서 계속 위원장이라 쓰는데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뒤에 계속 쓰면 지금 끊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응징력을 발휘를 해야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통할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깽판을 치지 않으면 뭐가 버티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깽판을 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권한인 소비자의 권한, 유권자의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서 압력을 넣어야 이 세상이 바로 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기업장치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장치가 마비된 결과로서 식별장치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치매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한다. 손님을 아버지로 안다. 며느리를 시어머니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기업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장치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비하 식별장치가 거의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하 식별장치. 대통령부터 행동하는 게 저분이 과연 비하 식별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바도 있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 김대중 노무현에 비하면 워낙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하면은 조금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